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사기 결혼당해 5개월 만에 이혼하고 정신 바짝 차린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직업은 바리스타이고요. 현재는 부모님 명의의 건물 1층에서 커피바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나름 입소문도 나고 SNS에 홍보도 되어 바쁜 편인데 무엇보다 위치가 좋아 단골도 정말 많아요. 다들 하나같이 커피가 너무 맛이 있어서 다른 데를 갈 수 없다고 하시는데 바리스타인 저한테는 참 분에 넘치는 칭찬이죠.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쑥스러운데 저는 건물주 딸이에요. 그렇다 보니 젊은 나이에 부모님 찬스로 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부모님의 도움이 컸어요. 제가 참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을 징글징글하게 안 듣던 자식이었거든요. 꼭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며 부모님 속을 썩였는데 그랬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겨우겨우 미달인 과를 찾아 수도권 대학을 오랜 시간 끝에 졸업했고 먹고 살 길을 찾으라고 해서 이 일 저 일 방황하다 찾게 된 일이 커피 만드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제 천직이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찾은 후로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커피 공부만 했는데 저는 평소 제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음에도 공부가 아주 잘 되었어요. 바리스타라는 게 외울 게 정말 많거든요. 원두 종류도 많고 또 분류하는 방법이나 이름 외우기 어려운 것도 많은데 신기하리만큼 잘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의 직업에 올인하게 된 저였는데 부모님이 이때다 싶어 저를 해외 유학까지 보내주셨고 저는 드물게 커피 유학까지 다녀온 졸지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작더라도 제 가게를 차리고 싶었던 저는 경험도 쌓을 겸 여러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렇게 자금을 모으기 시작하고 어느 날 저희 아빠가 얼마 모았냐고 모은 걸 전부 내놓으면 당신 건물 1층에 카페를 차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순전히 부모님 도움만 받으면서 차린 가게는 아니었는데요. 사람들은 제가 건물주 딸이라는 것도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는 제가 월세를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월세는 물론이고 관리비까지 정확하게 내는 임차인이었는데 그래도 부모님의 건물이라 편하긴 편했죠. 그리고 한 3, 4년 장사를 하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는데 어지간한 월급쟁이 월급 이상은 순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돈을 버니 바빠서 저한테 쓸 시간은 없어도 부모님한테 늦게나마 효도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의미로 돈이 좋긴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제가 효도를 한번 할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렸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 일을 사랑하며 30을 넘겼어요. 그러자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가게에 묶여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였죠. 카페 특성상 하루를 통으로 쉰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바리스타 직원을 뽑아 저랑 교대로 근무하는 것도 무리가 있었는데요.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커피를 내리는 사람마다 아무리 원두가 같다고 해도 맛이 달라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대신 에스프레소 기계로 내리는 커피는 직원이 있어서 커버가 가능했는데 제가 카페가 아닌 커피바를 고집하면서 더더욱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오마카세 음식점처럼 커피도 오마카세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커피 맛에 눈을 뜬 사람들은 전부 저희 가게의 단골이 되었는데 빌어먹을 전 남편도 그런 저의 단골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해 같은 상가의 이웃이자 단골이었는데요. 전 남편은 저희 부모님 건물 가장 꼭대기층에서 영수 전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영어 강사는 여자분이셨는데 친구라고 했고 그 인간은 원장이자 수학 강사였는데 처음엔
둘을 연인 내지는 부부라고 생각했죠. 영어 강사님이 종종 남편 얘기를 하셨거든요. 손에는 결혼 반지도 있어서 당연히 부부가 운영하는 학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빠가 그 원장 총각이야. 남잔데 학원을 해서 그런가 싹싹하고 사람이 좋더라. 라며 웬일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다. 하마터면 유부남으로 실수할 뻔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화이트데이쯤에 그 인간으로부터 고백을 받게 되었어요. 말로는 쭉 저를 짝사랑해왔다고 하는데 제가 또 고백은 처음이라 두근두근했어요. 그렇다고 연애가 처음이라는 건 아니었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제가 대시해서 사귀는 경우가 다였거든요. 보통 여자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기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제 연애의 끝은 늘 별로였거든요. 상대가 저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던가 금전관계가 복잡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남자도 있었는데 하나같이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연애는 담을 쌓고 살게 되었는데 가게까지 하고 있으니 더더욱 연애는 저랑 먼 얘기가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뜻밖의 고백을 받게 될 줄이야. 저는 일단 그 인간에 대해서는 둘째치고 그 상황이 신선하고 반가웠어요. 게다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하던 과목이 수학이었거든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중학교 때는 20점을 받을 때도 있었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사람이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좋아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왜 재미있다고 하는 건지 다 천재이자 변태처럼 보였는데 그 남자가 수학을 전공해 수학을 가르치는 원장이라 하니 제 입장에서는 신기했죠. 그래서 그런 호기심 때문에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연애를 안 해서였을까요? 점점 그 남자가 호감으로 다가왔어요. 저희 부모님도 괜찮은 청년이라고 하고 무엇보다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 거리도 가깝겠다 만나보기로 했죠. 그런데 첫 만남부터 난관이었어요. 일단 그 남자 생긴 게 어려 보이긴 했는데 알고 보니 무려 저보다 6살이나 어리더라고요. 한두 살 어린 것도 생각해볼까 말까인데 6살이라고 하니 갑자기 제가 애를 만나는 것 같은 죄책감 비슷한 감정이 들었는데 다행히 30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내일 모레 40인데 그 남자는 30대 초반이었고 이걸 만나도 되나? 고민에 빠졌는데 이미 제 안에 감정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은 야, 네가 좋아서 꼬신 거 아니고 그 남자가 너 좋다고 한 건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6살 어리면 감사합니다 할 일이지. 네 인생에 그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 있을 것 같냐? 무조건 잡아. 이라며 하나같이 저더러 보기에 겨워 고민을 하고 자빠졌다며 저를 부러워했는데 친구들이 저렇게 말을 하니 신기하게도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는 나이 따윈 상관하지 않는다며 자기를 만나달라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는데 저도 제 인생에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어 눈 딱 감고 연상연하 커플이 되기로 마음먹었죠. 게다가 직장도 같은 건물의 1층과 8층이라니 이보다 더 좋은 만남의 조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멋모르고 가장 행복했을 때였네요. 연애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 처음으로 연애다운 연애를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1년에서 2년으로 연애 기간이 넘어갔는데 제 나이도 있고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솔직히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좋다고 냉큼 승낙했는데 저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남편 집에 인사를 갔을 때도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남편한테는 홀 시어머님과 공교롭게도 저랑 동갑인 시집간 누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아버님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살림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청소, 정리 뭐 그런 거는 영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엄마 없이 자란 남편이 짠하면서도 남편은 그야말로 운명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이 있다면 저를 위해 맞춤형 남편감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남편에게서 저에게 없는 장점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래서 더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러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는데 이렇게 꼴랑 5개월 살고 이혼할 줄 알았다면 애당초 만나지도 말 것을. 저는 제 미래도 모른 채 평생 이 남자랑 행복할 줄 알고 결혼식 첫날 혼인신고까지 해버렸죠. 저는 그게 제 발목을 잡는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잘 다녀온 뒤 곧이어 제 결혼 생활에는 이상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2달이 되었을 때였는데 저희 친정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왜 양서방은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월세랑 관리비를 아직 안 내니? 무슨 일 있어? 라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남편한테 학원이 힘들다든가 무슨 일이 있다는 말을 전혀 들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곧장 남편 학원에 올라가 남편한테 월세와 관리비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하도 깜짝 놀라길래 월세 내는 걸 깜빡해서 그러나 했더니 남편은 전혀 다른 의미로 놀란 거였어요. 뭐? 장인어른 건물인데 내가 월세랑 관리비를 내야 해? 나는 사위잖아. 라며 황당하다는 듯 말을 하는데 저야말로 남편의 말에 황당 그 자체였죠. 친딸인 저도 월세랑 관리비며 다 내고 있는데 사위가 뭐라고 그런 특혜를 준답니까? 그리고 그런 건 자기도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딸인 나도 내는 돈을 무슨 사위라고 봐주겠냐. 제가 약간 화를 내며 말을 했는데 남편은 몰랐다며 딱 잡아뗐어요. 뭐? 자기도 월세를 낸다고? 관리비도 다 내고? 야, 장인어른 진짜 너무하시다. 아주 떼돈을 보시라고 하나 보네. 자식들 돈까지 탐을 내셔야 해? 탐? 그게 왜 탐이야?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데. 막말로 자기 아니고 남한테 주면 당연히 받을 월세를 뭐하러 사위한테 주고 그걸 안 받겠어?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아빠도 이게 직업이야. 건물주도 직업이라고. 엄마가 괜히 여기 와서 건물 관리하고 신경 쓰는 줄 알아? 그게 업이니까 그러는 거지. 나야말로 정말 깜짝 놀랐다. 어떻게 확인도 안 해보고 당연히 사위니까 월세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겠다 싶었지. 그리고 나는 자기 월세 안 내는 줄 알았으니까. 아마 여기 상가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걸? 그러니까 왜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하냐고. 아무튼 밀린 월세랑 관리비 당장 내. 이 건물 월세가 우리 부모님 생활비고 노후 자금이야. 알겠어, 그만 쪼아대. 내면 되잖아. 진짜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뭐라고? 기분 나쁘다고. 뭐하러 그런 얘기를 여기까지 와서 해? 사람 쪽팔리게. 집에서 해도 되잖아. 지금 건물주 딸이라고 나 무시하냐? 다 참. 저는 남편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났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저한테 성질을 부리는 건지 적반하장도 유분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부부싸움을 할 순 없었는데 소문이라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어금니를 팍 물고 집에서 보자 벼르며 남편의 학원에서 나왔는데 그날 하루 종일 남편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심지어 자기 학원 월세 안 내려고 저랑 결혼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실이었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노파심에 그런 생각을 했을 뿐 정말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게 남편은 밀린 월세를 거의 일주일에 걸쳐 모두 냈다 하더군요. 그렇게 처음 이상신호가 지나가고 곧장 또 다른 일이 터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건물 임대료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바쁘지 않을 때는 종종 여행을 다니시거든요. 두 분 다 워낙에 여행을 좋아하셔서 가까운 곳도 꽤 먼 곳도 두 분이서 다니세요. 그건 상가 사람들도 거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는 분들도 계셨고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리고 남편은 굳이 따지자면 부러워하는 사람 쪽이었는데, 자기는 가족들이랑 여행을 다녀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의 가족들은 있는 그런 추억이 없다며 살짝 얼굴이 어두워졌는데 그 모습이 딱해 보였어요. 솔직히 제가 시간을 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고 싶더라고요. 보통 학원들도 아이들 방학에 맞춰서 짧게는 3일, 길게는 주말 껴서 일주일은 쉬는데 그 즈음을 이용해서 시아버님을 모시고 가까운 제주도라도 다녀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시아버님 경비는 저희 부부가 부담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우리끼리만 가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자기 누나한테도 물어보자고 했고, 누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우리끼리 다녀오자고 했는데, 저도 이왕 가는 거 신우도 같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말대로 우리끼리만 갔다고 서운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남편한테 물어보라 시켰는데 신우가 무슨 제주도냐며 일본을 가자고 했답니다. 우리 누나가 그 돈이면 일본 갈 수도 있다고. 차라리 일본을 가자고 하네. 나도 이왕이면 해외여행에 좋을 것 같긴 해. 우리 아빠 온천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 알겠어. 그럼 다시 찾아올게. 그럼 경미는 형님네 것만 따로 내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 거야? 뭐? 우리 누나한테 돈을 받는다고? 이왕 가는 거 기분 좋게 다녀오자. 우리가 내면 나중에 우리 누나도 고마워서 우리한테 뭐라도 해주겠지.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형님네 가족들 몫까지 우리가 내자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형님네가 경비 내시면 같이 갈 수 있지만 이건 아니지. 설마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저는 혹여 신우가 먼저 그런 얘기를 꺼냈을까 남편한테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기분 나쁘다는 듯 입을 꾹 닫았고, 이렇게 기분 나쁠 거 차라리 가지 말자고 삐졌는데 저도 짜증나서 그러자고 없던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이런 건 바로잡고 살아야죠. 그런데 다음 날 신우가 신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신우는 남편한테 제 이야기를 못 들었는지 혼자 들떠서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왕 전화가 왔길래 저는 신우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남편과 달리 신우는 자기 식구 경비는 낼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핏줄은 핏줄인 건지 신우도 남편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더 뻔뻔하더군요. 저기 형님, 제가 어제 그이한테 들었는데 제주도보다는 일본이 낫다 하셨다고. 요즘 제주도 물가 장난 아니라잖아. 그럴 바에는 일본을 가지. 우리 아빠 온천도 시켜주고. 네, 저도 뭐 일본 나쁘지 않은데 그럼 경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경비? 무슨 경비? 여행 경비요. 형님네도 식구들 다 가시는 거잖아요. 그야 그렇지. 누군 가고 누군 안 갈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거 올케가 내는 거 아니었어?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요? 에이, 형님도. 아버님 경비는 몰라도 형님네 식구 경비까지는 어렵죠. 혹시 그이가 그랬어요? 제가 낸다고? 아니, 그건 아닌데 나는 올케가 먼저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그리고 우리가 내 식구긴 한데 애들이잖아. 애들은 좀 싸지 않나? 그러지 말고 올케가 이번에는 기분 좋게 싸라. 나 진짜 해외여행, 신혼여행 다음으로 처음 간다. 올케는 돈도 잘 벌고 집도 부자잖아.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뭐 들쑥날쑥하죠. 그리고 집이 부자라는 건 저희 친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닌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건 제 돈이 아니죠.
치사하다. 그럼 굳이 왜 나한테까지 여행 갈 거냐고 물어봤어. 지금 사람 놀리는 거야? 우리는 100만 원은커녕 50만 원도 낼 여유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저희 부부도 그 일로 싸워서 여행 얘기는 없던 걸로 하기로 했어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제안한 건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죄송해요. 뭐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기분 들쑤셔놓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이야, 올케 네가 정말 우리를 먹같이 생각하는 거구나? 지금 나랑 장난해?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럼 제가 비용 다 내고 가는 건 식구들 위해 하는 거고 형님네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하면 먹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저한테 돈 맡겨놓으신 것도 아닌데. 정말 치사하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 됐냐? 신우는 저렇게 말하고 여기에 쓰진 못했지만 욕까지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 무슨 거지 근성이 있으면 저리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건지 불쾌하기 짝이 없었는데 몇 시간 후 지 누나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남편이 화가 나서는 제 가게로 왔어요. 그리고는 돈 몇 푼 가지고 일할 거냐며 자기 누나한테 제가 상처를 줬다며 또 오발대발 하는데 카페 손님들도 있고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래서 그럼 나 혼자 7명 여행 경비를 모두 부담하는 게 맞는 거냐고 저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는데 자기도 같이 부담하는 거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만 말고 저더러 여행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싫으니 네가 하라고 했는데 차마 이런 기분으로 그 식구들 틈에 끼어 여행 가고 싶지 않으니 나는 빼라고 했죠. 그럼 6명이고 전부 자기 가족이니 더 기꺼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름 배려를 해준 건데 남편은 저더러 끝까지 해볼 거냐며 그냥 됐다고 여행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여행은 됐고 여행 경비로 쓰라고 했던 돈을 자기한테 현찰로 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3인 경비를 저더러 돈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또 무슨 잡소린가 싶어 남편을 그냥 쳐다만 봤는데 지도 지가 말하고 민망하긴 했는지 슬쩍 꽁무니를 빼면서 자기 학원으로 돌아갔어요. 보는 눈이 많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으니 자기도 이건 아니다 싶었겠죠. 그 뒤 저는 남편한테 말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미련인지 신우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일부러 받지 않았죠. 솔직히 받을 이유가 저에겐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신우한테 사과를 받기 전에는 다시 상종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건 비단 여행 때문이 아니었어요. 평소 신우는 저랑 동갑인데도 참 염치가 없었거든요. 제 손윗사람이라고 저한테 함부로 하려고 하고 식구들끼리 외식이라도 하면 계산하지 않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며 은근 저한테 계산서를 넘겼는데 남편은 자기 누나가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다고 하지만 제일 비싼 걸 찾는 사람이 신우라 더 얄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없어도 남의 돈으로 좋은 거 먹겠다는 심보잖아요. 그리고 그걸 남편은 안쓰럽게 생각하고 저더러 호의를 베풀라고 하는데 지가 뭔데 저한테 그걸 하라 마라 하는 건지 원래 이런 남자를 내가 좋다고 결혼까지 한 건가. 그때부터 제 마음이 심란하기 시작했죠. 결혼하니까 순전히 지 식구만 챙기려 하는 못된 놈이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랑 저희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 몸에 좋은 거라고 선물 공세도 하고 자처해서 아부도 떨더니 결혼하고 사이가 된 후부터는 지가 뭐라도 된 듯 상가 사람들한테도 살짝 으스대기도 했어요.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그런 인간 분유를 딱 싫어하는데 제가 선택해서 결혼까지 한 남자가 저러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심지어 이젠 저한테까지 자기 가족들에게 잘 보이고 돈 쓰며 호의를 베풀라고 시키니 한 번쯤은 뒤집어 엎더라도 남편과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았는데 여행은 결국 그렇게 물거품이 되었고 그 이후의 사건으로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웬일로 시아버님이 당신이 사겠다며 외식을 하자고 연락을 주셨는데, 아마 저는 말하지 않았지만 남편한테든 신우한테든 여행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망해서 저도 연락을 잘 드리지 못했는데 시아버님이 저리 먼저 연락을 주시니 저도 살짝 긴장하긴 했어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제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아버님 말씀에 알겠다고 했고, 그날 당일 알려주신 식당으로 갔는데요. 거기엔 형님네 부부도 와 계셨어요. 아이들은 근처 친한 집에 맡기고 왔다고 했는데 딱 보니 시아버님이 저랑 형님을 화해시키려고 자리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달갑지는 않았는데 시아버님이 애써 만든 자리를 망칠 수는 없어 저는 조용히 최대한 신우랑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뭐 따지고 보면 남편하고도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 자체가 저에겐 가시방석과도 같았는데, 그래도 이게 며느리의 숙명이거니 생각하며 참고 냉동 삼겹살만 열심히 구웠어요. 솔직히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셨다고 해도 자기 딸한테 저더러 사과시키는 게 아닌 이상 저더러 좋게 풀고 넘어가자 뭐 그런 자리일 것 같아 저는 필요 없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그날따라 약주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남편도 덩달아 마시다 보니 술이 취했는데, 참고로 저희 남편은 술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두 잔만 마셔도 얼굴이 벌개지고 반변 정도 마시면 사경을 헤매며 자는데, 그런 사람이다 보니 금방 취해서 제 옆에서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에 반면 신우는 술이 센 편이라 시아버님이랑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저는 남편도 취해서 잠이 들고 자리가 불편도 하니 이만 가겠다고 최대한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며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자기가 할 말이 있는데 가긴 어딜 가냐며 저더러 있으라고 하셨고, 저는 시아버님도 꽤 취한 것 같아서 다음에 술 깨시고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안 취했다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지 모를 정도로 우왕좌왕 하셨어요. 그렇게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졌고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어서 빨리 지치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 이야기가 전혀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여행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저한테 실망했고 하시는데, 결국엔 그 얘기를 하려고 저를 불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해야 하나 속이 답답해졌는데 시아버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너는 말이야, 친정도 잘 살고 돈도 잘 번다면서 어떻게 애가 너만 생각하냐?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너는 부모 잘 만나서 건물주 딸이고 우리 애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러고 사는데 내가 참 자존심이 상해서 죽을 것 같다. 듣자 하니 니네 부모님은 그 상가 건물만 있는 것도 아니라지? 오피스텔인지 뭔지도 하나 있고 아파트도 하나 있다며. 그거 남들한테 세 주고 아주 앉은 자리에서 돈을 긁어 모으니 얼마나 좋아. 그렇게 돈도 많은 사람이 사돈인 나한테 어쩜 그러실 수가 있지? 나도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은데 나 월세 사는 거 모르시니?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저건 또 무슨 헛소리인가 인상이 팍 구겨지더라고요. 그러자 이때다 싶었는지 신우가 아빠, 옳게 좀 봐. 제 인상 썼어. 우리를 아주 개무시한다니까? 나는 건물주 딸이라고 해서 통도 크고 돈도 팍팍 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속았어. 라고 하는데 하마터면 앞에 있는 컵을 신우 면상에 던질 뻔했어요. 아마 시아버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미 벌써 제 손에 그 스테인리스 컵이 들려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는데, 시아버님의 말씀은 결국엔 저희 친정엄마 명의의 아파트에서 공짜로 살고 싶다는 이야기더라고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들 식구들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 속은 건 그들이 아니라 저였는데요. 신우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저 하나 호구 잡아서 팔자를 고치고 싶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역시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 결혼하자마자 확인도 않고 자기하고 월세도 안 냈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자기들이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니 오히려 약이 오른다는 거였는데, 상황 파악이 끝나갈 즈음에도 시아버님의 주사는 계속되었죠. 자기가 월세 내는 돈만이라도 세이브하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저더러 최소한 월세를 대신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시면서 시집을 온 이상 자기들도 가족이라고, 가족들이 모두 잘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이참에 차도 한 대 뽑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요즘 내 나이에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니? 내가 정말 쪽팔려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그 뭐냐? 제네시스? 나도 그거 하나 뽑아다오. 그래 옳게. 이왕 뽑는 거 우리 아빠 풀옵션으로 뽑아줘라. 여행도 못 가는데 차라도 하나 있으면 드라이브라도 다닐 수 있지. 가까운 데는 다녀볼 수 있고.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여행도 엎어진 김에 평생 여행 그걸로 퉁친다고 생각하고 나 그 차 뽑아줘라. 그리고 하는 김에 용돈도 좀 두둑하게 챙겨주고 건강검진? 그것도 1년마다 좀 시켜주고 그래.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니들도 편하지. 안 그러냐? 저는 시아버님의 말 같지도 않은 주사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게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인지 술김에 하는 말인지 분간도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 어떤 말도 들어드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신우는 눈을 흘기며 저를 잡아먹을 듯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째려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왔는데, 그러자 남편이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아침이 다 되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학원이라는 특성상 오후에 일어나도 지장이 없긴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서 안방문 잠그고 오지 않는 잠을 청했죠. 사실 그때부터는 내가 이상한 집구석에 시집을 왔다는 생각에 이혼 생각밖에는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한 방에서 한 침대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침에 남편이 안방 문을 열려고 문고리 잡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잠긴 걸 알고는 남편이 방문 밖에서 욕을 했는데, 저런 인간을 뭘 보고 여기까지 왔나 속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거의 잠도 못 자고 집을 나와 카페로 갔는데요. 3시 정도 되었을까? 멀쩡해진 남편이 웃으면서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저더러 왜 자기를 안 깨웠냐며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얼굴로 점심은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때 커피를 내리려고 물을 끓여놔서 그 주전자를 들고 조용히 말했어요. 꺼지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조금 당황한 얼굴이 되었는데 몇 분 있다 문자가 오더라고요. 자기는 어제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니 잊으라고 했는데, 저는 절대 못 잊는다고 답장했어요. 그리고는 다음 연락은 없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니 남편이 먼저 집에 와 있더라고요. 뭐 평소에도 제가 더 늦게 끝나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집에 가 있는데, 그날은 야식까지 준비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걸 보고 좋아할 제가 아닌데 자기 혼자 실실 쪼개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도 누나한테 들었다며 자기 아빠가 요즘 힘들어서 그런다며 저더러 이해해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설령 그게 술김에 한 주사라도 넘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180도 바뀐 태도로 안 넘어가면 어쩔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빠가 오죽 힘들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 말을 했겠냐고 저더러 인정머리가 없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답니다. 돈도 그렇게 버는데 자기 가족들한테 좀 쓰면 어떠냐고요. 그리고 자기 학원 월세도 제가 나서서 저희 부모님에게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그런 게 다 서운하다고 했는데 급기야 나이 어린 신랑 얻었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아마 우리 아빠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야. 나이 많은 며느리 보고 싶은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딨어? 라고 했는데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저랑 결혼하게 된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집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 말이 너무 화가 났거든요. 이 남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는 제가 돈도 잘 벌고 친정도 잘 사니 자기 집에 효도하려고 심청이 임당수에 빠지는 심정으로 저랑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린 여자가 좋지 나이 많은 여자가 좋겠냐고. 저더러 양심이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양심은 누가 없는 거죠? 아니 양심이라기보다 남편을 비롯한 그 식구들 모두 저랑 저희 친정에 빨대를 꽂겠다는 사람들이었으니 이건 제가 속아서 한 결혼인 거죠. 그리고 나중엔 남편이 자기는 저랑 결혼하면 저한테 기대서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줄 알았다며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섭더라고요. 목적을 갖고 저한테 접근했고 결혼까지 했는데 저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랬냐? 나는 몰랐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조용히 넘어갔는데 다음날 출근했다가 오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짐을 챙기려고요. 아침에는 남편이 있으니 최대한 남편 모르게 집을 나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바로 친정에 얘기하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렇게 이혼 상담을 하는데 변호사님이 합의 이혼은 힘들 것 같다며 그냥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남편이랑 남편 가족이 너무 무섭다고 솔직히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짐을 가지고 나간 걸 알자 남편이 미친 인간처럼 날뛰기 시작했어요.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냐며 친정에 쳐들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저희 아빠가 나가서 똑같이 큰 소리치며 혼을 내는데도 꼼짝을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엔 경찰을 불러 일단락이 되었는데 다음날 남편이 저를 찾아와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제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했는데요. 무슨 개소리냐고 제가 맞받아치자 원래 부부 사이의 재산은 공동재산이라며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제대로 알아본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 말이 무조건 다 맞다고 우겼어요. 그래서 그럼 네 말이 맞으니 너도 법으로 하라고 제가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요. 순간 남편의 얼굴 색이 싹 변했어요. 그러고는 나의 어린 남자 꼬셔 결혼해놓고 단물만 빨아먹고 버렸다며 저를 음해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판사판이라 어디서 어린 놈이 그딴 못된 것만 배웠냐고 인생 그따위를 살지 말라고 평생 해보지도 못한 누나짓을 했는데 남편은 두고 보자며 나갔어요. 그리고는 지도 변호사를 구하러 다닌 것 같았는데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워낙에 결혼 생활도 짧고 남편과 남편 가족들이 저한테 한 짓들이 악질이었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억지 주장과 거짓말에 제 인내심이 바닥이 났는데 경찰에 신고한 이력과 저희 가게에 찾아와 막말했던 것들이 증거가 되어 소송은 제 승리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판사님 앞에서 어찌나 전혀 다른 말을 하는지 정말 저 인간이 무서운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요. 저를 오랫동안 짝사랑했다는 것도 그냥 오랫동안 타겟으로 노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주 딸이라는 걸 안 그때부터 저를 꼬셔서 결혼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 생각처럼 안 되니 나중엔 자기 속을 다 까서 보여준 꼴이 되었고
그 때문에 저랑 이혼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빠가 마침 그 학원 계약이 끝났다며 저더러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계약은 진작에 끝났는데 보통 자돈 연장하니까 그냥 같은 조건으로 연장해 준 거라고. 하물며 사위 학원인데 당연히 그럴 생각이셨다고 하셨는데요. 이젠 그럴 이유가 없으니 쫓아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이런 낌새를 알아챈 건지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는데 그때 같이 학원을 하던 영어 강사 친구가 그랬어요. 남편이 원래 목표가 있으면 무서운 인간이라고요.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포기할 줄도 모른다며 저더러 잘못 엮인 것 같다고 했는데 자기는 결혼도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며 이참에 남편과 손절할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친구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이상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건데 저는 이후로 더 강하게 나가기로 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쪽을 못 쓴다는 그 진리를 믿어볼 생각이었죠. 그리고 저희 아빠가 기어코 그 학원 자리를 빼라며 통보했는데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기회를 준다면 저한테 평생 충성하고 자기 가족과는 영 끊고 살겠다고 필요하면 각서라도 쓰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혼한 마당에 저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리고 저는 이혼 소송 중일 때부터 남편과 연관된 모든 사람을 차단해버린 상태였는데 저희 아빠는 공시를 놀려서 월세를 못 받을지언정 너 같은 놈을 자기 상가에 두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또 이놈이 횟가닥 돌아서 그럼 자기는 어디 가서 뭐 해먹고 사냐고 사람 밥줄 끊는 거 아니라고 난동을 부렸는데 저희 아빠는 해볼 테면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파손한 것들도 전부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단호하게 대처하셨는데 역시 센 척하는 놈은 정말 센 사람한테는 쪽을 못 쓰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나이는 좀 있어도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풍채도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아쉬울 게 없잖아요. 아마 저한테 해코지라도 할까 저희 아빠가 더 독한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죄송할 따름이죠. 덕분에 저는 그 인간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었는데 저희 아빠는 그래도 걱정이 되었는지 매일 상가에 출근을 하셨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남편이 제 주변을 얼쩡거리기라도 할까봐 저에게 카페를 옮기던 잠깐 쉬던 하는 게 어떠냐고 하셨는데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인데 그 인간 때문에 도망치기 싫었어요. 게다가 상가 사람들이 전부 제가 왜 이혼했는지 그 인간이 상가에서 쫓겨났는지 다 알고 계셨는데 그 중에는 저희 부모님 또래로 그놈을 괘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더욱 저는 제 자리를 지키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때의 제 선택이 맞았다고 자부해요. 애석하게도 결혼 무효 신청은 조건이 되지 않아 이혼녀 딱지는 떼지 못했지만 또 이렇게 인생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었으니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려고요. 원래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제 남은 인생에 남자는 못 만날 것 같긴 합니다.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앞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며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볼 생각인데 부모님에게도 속삭인 만큼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이 있다면 빌어먹을 그놈과 그 식구들이 거지근성 때문에 더 호되게 인생의 쓴맛을 알았으면 하는 건데요. 부디 제발 제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여러분들도 함께 바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하고 악질적인 사람들 말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